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네, 다시 돌아온 XRP 온체인 시리즈입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부터 먼저 전달드릴게요. 업비트에서 RLUSD 상장 소식을 촬영 일자 기준 7월 28일 공지를 하게 됐는데, 이 RLUSD가 기존에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제 주로 구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는 코인원에서만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업비트가 RLUSD를 이제 원화, BTC, 그다음에 USDT 마켓에 동시 상장하게 되면서 이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로 직접 이제 RLUSD를 거래할 수 있는 접근성이 크게 확대된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RLUSD 입출금 네트워크가 바이낸스에 상장할 때랑 다르게 이 XRP 레저로 지정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보통 이제 XRP 레저가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먼저 지원을 하는데,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RLUSD를 이제 XRP 레저에서 바로 이 XRP 레저 네트워크로 바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이 RLUSD 유통이 이 XRP 레저 온체인 활동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가 이제 RLUSD를 상장하면서 단순히 이제 이 RLUSD는 해외에서만 유통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거래 가능한 어떤 제도권 거래소 유동성 자산으로 진입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RLUSD가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XRP 레저 기반 입출금, 그다음에 송금, 그다음에 정산 수요가 함께 늘어나게 되면서 이것은 이제 바로 XRP 레저의 실사용 지표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플 민트 출시 소식입니다. 이 리플에서 리플 민트라는 프로덕트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RLUSD를 기관용 금융 인프라로 확장했다는 그런 어떤 투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XRP 가격 흐름이랑 좀 별개로 리플이 이 RLUSD를 단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기관이 발행하고 상환하고 유동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새롭게 이 출시된 이 리플 민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 고객이 RLUSD를 발행하고 상환하고 그다음에 여러 네트워크에서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리플이 이 노타빈 투자를 통해서 KYC, 그다음에 AML 이런 규제 준수 기능들을 강화를 하고 이 RLUSD 생태계를 최대한 이 규제 친화적인 기관 결제 인프라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낸스도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이 earn, 그 다음에 마진 상품, 그 다음에 XRP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요. RLUSD 유동성을 빠르게 키우기 위한 그런 장치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LUSD 사용처랑 거래 기반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이 클래리티 법안 소식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이 상원 본회의 논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 연방 차원의 규제 기준이 마련이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리플이 이 룩셈부르크 CSSF로부터 이 미카 기반 캐스프 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바스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캐스프 인가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 유럽 전역에 규제에 부합하는 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싱가포르에서도 리플의 이 XRP, 그 다음에 RLUSD 관련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에서의 기관 결제, 그 다음에 정산, 그런 시장 공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리플이 단순히 이 규제 리스크를 피하려고 이런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방향성을 이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XRP 레저 온체인 활동 확대에 대한 소식입니다. AI 에이전트랑 RWA가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XRP 레저에서 AI 에이전트가 게시한 거래가 140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RP 레저가 단순히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서 자동화된 온체인 활동을 처리하는 그런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AI 에이전트는 지갑 관리, 그 다음에 온체인 결제, 그 다음에 각종 툴들에 대한 API,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료를 정산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활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 XRP 레저의 새로운 거래 수요를, 새로운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WA 토큰화 영역에서도 이 XRP 레저 기반의 실물 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큰화 금융 인프라로 계속해서 이 XRP 레저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XRP가 단순 투자 자산에 머무는 게 아니라 AI 결제, 그다음에 RWA 토큰화, 기관 정산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사용처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몇 차례 한번 소개를 드렸던 이 도플러 파이낸스가 XDP라는 토큰을 이제 런칭한다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XDP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도플러에서 이 토큰을 출시를 통해서 이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랑 이 거버넌스 생태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제 XRP를 예치를 해서 받을 수 있었던 이 도플러 포인트, DP 포인트 시즌 2가 종료가 되면서 모든 포인트 적립이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DP 시즌 1이랑 DP 시즌 2에 참여했던 모든 이 사용자들은 이 생태계에 기여를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XDP 토큰을 에어드롭 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어드롭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 발행 시점에 전량 이제 언락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구체적인 토크노믹스라든지 에어드롭 배분 퍼센테이지, 그다음에 이 토큰 발행 일정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도플러 파이낸스의 X 계정을 유심히 한번 트래킹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 도플러 파이낸스를 이용하셨던 XRP 예치자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대부분 이제 기린 지갑을 사용하셨다 보니까 이 기린 지갑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린 지갑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새롭게 이제 월렛 밑에 이제 밸런스 바이 네트워크라는 곳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요 세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베이스 네트워크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네트워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 리시브 받기 버튼이 이제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베이스 체인의 지갑 주소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갑 주소 옆에 복사 버튼을 눌러서 이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제 지갑의 홈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recommended라는 곳에 XDP 에어드롭 포탈이라는 그런 배너가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XDP 에어드롭 포탈이 이제 오픈되었다라는 그런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겠다라는 표시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는 지갑 주소를 등록하는 그런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베이스 어드레스, 베이스 주소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다가 아까 복사했던 요 지갑 주소를 그대로 이 8번 표시가 되어 있는 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유효한 지갑 주소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린 다음에 지갑 주소를 등록하겠다라는 버튼을 이제 10번 버튼이거든요. 이 지갑 주소를 등록하겠다는 버튼을 누르게 되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는 완료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완료 창 보시면은 이 DP 월렛 네트워크, 기존의 이 도플러 파이낸스를 활용했던 그 지갑 주소가 XRP 레저임을 확인하는 그런 표시고요. 기존에 이 XRP를 예치했던 지갑 주소도 이제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중요한 점은 이제 베이스 체인에서 이제 지갑 주소가 어떤 지갑 주소가 등록되었는지 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꼭 이 지갑 주소가 앞에 우리가 복사했던 이 지갑 주소랑 동일한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의사항을 제가 몇 개 들고 왔습니다. 거래소 입금 주소, 그 다음에 다른 수탁형 지갑,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다른 네트워크 주소가 아니라 베이스 네트워크 주소를 제출해야 되고 잘못된 네트워크 주소를 제출하게 되면은 복구가 불가한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출된 지갑 주소는 변경하기 어려우니까요. 이 제출한 지갑 주소는 꼭 잘 확인해서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기린 월렛을 포함해서 모든 월렛에서 개인키, 그다음에 시드 문구, 복구 문구 이런 것들은 절대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구 문구나 시드 문구가 이제 남에게 공개가 되면은 모든 자산들을 다 탈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항상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플러 팀은 먼저 DM을 보내서 지갑 연결이나 자산 전송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또 이제 사기, 피싱 사이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캠 프로젝트들이 이제 횡행하다 보니까 먼저 나에게 와서 지갑 연결을 해라,
복구 문구를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온다면은 꼭 무시하시고 절대 요청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시고 꼭 공식 웹사이트, 공식 X, 공식 디스코드를 통해서 공개된 정보만 신뢰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부 국가나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에어드롭을 받게 되면은 세금 신고라든지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체인 관련된 소식들이랑 도플러 파이낸스 에어드롭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